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바로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언니도 아닌데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왜 들어왔는지 저도 계속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매주 당황하다가 이제 김용민 PD를 뵈니까 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타사 진행도 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염탐하러 오셨어요?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뵌 것 같은 그래요. 아이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를 뒤에서 많이 씹었는데. 네, 그 회사와 저도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많이 봤죠 우리. 그래요. 저희 우리 팟캐스트 SBS가 만드는 팟캐스트 김용민의 뉴스 관장에 또 우리 한 멤버입니다. 우리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오늘 언니 뉴스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루님이 와 파산 누나다 반가워요. 예, 우리 저 아호가 파산 이승원 그래요? 선생입니다. 파산이 왜 파산했다 할 때 한 두 차례 파산을 해봐가지고. 실화로. 아니 농담이라 진담인데. 네. 그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왔어요. 97년. 네. 그리고 석사를 마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8년. 네.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조만간 젊으시네. 10년 주기설 네. 조만간 뭔가 안 돼, 한국 안 경제 돼, 안 돼. 그림자가 저보고 다 휴학하라고 지금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안 돼. 하여튼 뭐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네. 집안이 파산하고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래서 이제 아호가 파산이고 이 동아시아 최초로 파산 개그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무 파산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큰 이슈, 빅 이슈. 우리 언니 뉴스에서 안 다룰 수 없는 그런 사안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폭로 앞서 일부 시간에도 상세히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고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애랑 놀고 있다가 작가님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 포털 뉴스 검색창을 열어보니까 방송 중이라서 그런지 아직 뉴스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게 뭐냐면 검색 순위거든요. 검색 순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럼 100% 이 미투 운동 고발 일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안희정 그 비서님 이름, 안희정 비서님 이름, 안희정 성추행, 안희정 성폭행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정말 동안.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 여성주의에 대한 각별한 신념과 철학을 또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었고 당일 아침에도 이 미투에 대해서 그날도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충남에서도요 첫 번째 여성국장을 배출했었고 여성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았었고 사실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다루러 간 자리에서 그 행사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주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더 충격을 줬죠. 네, 우리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그 안희정 지사를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이렇게 밝혔고 또 충남경찰청이 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바로 경찰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6월 이후로 친고죄가 성범죄들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꼭 고소가 있어야 수사라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들이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변호사 4분 정도가 이 피해자와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해서 고소장 같은 것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좀 조력을 받아가면서 고소장을 했고 또 그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성폭행,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폭행보다는 그 지위가 도지사하고 또 그의 수행비서였다는 업무상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법률 용어로는요. 어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위계라는 표현이 잘못 나갔는데 위력,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지위에 따른 힘의 차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계와 위력이 계급할 때 계자가 그렇게 보시는 위계가 아니라
잘못 나간 거라고요. 위력이다. 위력이 맞다. 위계는 이제 속임수라는 뜻의 의미로 법적으로 쓰이거든요. 계략할 때 그때 계력이고. 아이고 잘못 알았네. 언론에서도 혼동해서 많이 네, 저도 계급으로 알고 위계라는 말 썼는데 위력으로. 아유 제가 무식했네요. 아니 그건 뭐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엄중한 사안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 미투는 기존 것과는 다르게 이게 공소시효도 있고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뭐 명백하죠. 올해 2월에 그 어제 뉴스에서 저도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미투 운동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너도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나에게 또 이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게 더 상처로 왔을 거고 아마 근데 안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뭐 위력을 내세운 건 아니었다라는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겁니다.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일단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로 일반 성폭행보다는 많이 낮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또 무거운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로서는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밝혔으니까 그게 얼마만큼이나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절박한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상습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성이 또 감안 요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이 가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상습성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봐요. 물론 말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반복됐을 경우에 상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난 한 8개월 6월부터 올 2월이니까 그 사이에 4차례면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습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네요. 수사 과정에서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진상 규명 과정이 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테니까 우리가 차분히 이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 또 굉장히 비중 있는 뉴스인데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지금 북한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입니다.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더더군다나 이번엔 파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신발 사이즈도 그래요? 학생일 뿐입니다. 너무 띄우지 마시고요. 부담됩니다. 자, 대북 특사단 첫 일정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이었는데 와 만찬 포함해서 그 회동 4시간 넘게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청와대나 그리고 지금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형식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이었죠.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꼭 등장을 했었어요. 그 예전에 국정원장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정동영 통일장관 2005년 갔을 적에도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하는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스타는 마지막.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처럼.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우리 특사단이 가자마자 한 3시간 만에 바로 나와서 그 면담을 하고 그리고 만찬까지 해서 총 4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만난 장소도 굉장히 특이해요. 조선 노동당 건물인데 남한 인사한테 이걸 공개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건물이. 뭐 백화원 초대소인가요? 그런데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석궁 또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언론에서 많이 그동안 들었던 거 거기 중에 하나겠거니 했는데 그래서 사실 특사단이 파견하기 전에도 어디서 묵냐, 어디서 뭐 만찬을 하냐 이런 거 기자를 질문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짠 하고 보니까 조선 노동당 건물. 그래서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적이잖아요. 근데 적을 나의 본진으로 그렇죠. 핵심이죠. 당이니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당이니까요. 만난 사람들 처음 이제 만찬장에만 나올 줄 알았더니 면담장부터 김정은이 나왔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 자기 동생 대동을 했고요. 만찬장에는 와이프
저기 리설주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동생, 부인 다 이제 나온 거죠. 형식장 보면은 물론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직함이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대우를 해준 것 같고요. 일단 청와대가 조금 전에 오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결과가 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정이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냐 했더니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그 정확하게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남북 대화의 결과를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아니 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저 안보실장 보낼 때부터 미국 통이니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의용 실장. 그래서 이 회담도 무척 중요하고 이 다음에 미국에 가서도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근데 무슨 밥을 4시간이나 먹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사이에도 제가 말이 별로 없어서 4시간 동안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긴장감 속에 4시간을 보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또 호기롭게 뭐 자기 이제 깔때기도 좀 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자신의 생각들을 폭넓게 이렇게 남측 방문 특사단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양반 말씀은 북한으로서 모든 카드를 다 내놨다. 그래서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고 주성아 기자라고 동아일보 탈북 기자인데 이분 말씀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목말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누나의 심정으로 끌어안아주고 함께 그 대화 파트너로 삼았다면은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어떤 건더기가 있다는 건지 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여정이 한국에 왔을 때 문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1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시간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길어졌고 이 사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사실은 북미 간의 회담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첫날부터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몸이 달았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사실 우리를 통해서 미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그쪽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야,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전쟁 난다고 하는데 지난 8월만 해도 동미 복남이었는데 지금은 통미 통남이 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니 야권에서는 보수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 왔었을 때 정말 뭐 들어올 수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들어눕기도 했었고 뭐 저작거리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뭐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 체르비 형 밥 먹여준 거 가지고도 우리가 왜 밥을 줘야 되냐 이런 거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우린 특사 2분이나 보냈잖아요. 이중으로 드신 건데 많이 드시고 오셨기를 부디 바랍니다. 밥값이 얼마나 나왔을지. 이건 그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도 아주 너무 차마 소개를 못하게 말을 옮기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을 제가 한번 그분에게 빙의가 돼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특사단이 조금 전 출발했는 이거 어제 거군요. 일시적인 미국과 유엔 제재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북한은 언제까지 사실상 이용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싱크로율이 높은 것은 아니 오늘 좀 긴장해가지고 어제 많이 똑같았어요. 네, 어제 굉장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이라서 조금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분이 등치와 안 어울리게 약간 긴장하셨어요. 저희 미인을 뵈면은 이게 뭐 말이 좀 많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MB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건가요?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MB가 나오는 MB.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의 MB에 액수해가지고 계속 불어나네요. 뇌물 액수 뭐 이런 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쯤 되나요?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지금 100억이 넘어갔어요. 100억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근데 한 몇 억이 넘어가야 이게 사실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까? 아니 이미 넘었어요. 그거는 10억 넘었을 때 1억 10억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뇌물이면은 이미 한참 넘으셨죠. 아 그러면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이면은 아니 근데 지금 뭐 저 최순실 씨 같은 경우가 20년형을 받았잖아요. 뇌물죄 적용 받았죠. 실제 뇌물죄 적용 받는데 35억 정도밖에 안 돼. 이게 30억이 밖에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죠?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이상해졌어요.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너무 달라져. 하여튼 이분도 100억이 넘으셨다라는 거고요. 검찰이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원래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영포빌딩 청계재단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면서 비자금 관리인 이병모 실제 지금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리스트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바람에 이거 리스트가 명단이 분명히 있는데 액수도 적혀 있으니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정리를 해서 해야 되냐가 검찰의 고민인데 대충 정리는 좀 된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4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최시중, 찬신일, 송정호, 박영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최측근. 측근 중에 측근.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최고.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시중 위원장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멘토라고 불렸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상돈이 아니죠. 이상득 의원의 친구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뭐 이 멘토였고 그래서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통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지난 정권에서 만사형통 만사형통이었었고 뭔가 방송이 지금 만사형통은 이상득. 그렇죠.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이었고 이분은 뭐였죠? 방통? 만사형 친구통. 아닌데 있었는데 제가 하여튼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근데 두 사람은 소환 조사까지 했어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천신일 세중 남호그룹 회장이죠. 두 사람 소환 조사까지 했고 이 두 사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병모 그 비자금 관리를 했던 분의 구속 을 되면서 나왔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또 압수수색을 당한 이팔성 그러니까 우리금융 회장이죠. 이분의 명단, 이분의 비망록 속에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한 22억 가량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줬다라고 해서 이분도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명됐습니까? 그 돈을 줘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다. 그거는 대가 관계가 있는지를 수사를 앞으로 할 거고요. 이 만약에 대가 관계가 있다면 그럼 그건 뇌물이죠. 친구한테 뇌물 받고 친구한테 그 자리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아 한 게 그렇게 가깝다면서 왜 돈은 왜 받았느냐. 근데 왜 이 이팔성 이분의 이름의 비망록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까? 이 비망록이요. 사실 언론에도 얘기는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조심스럽긴 한데 검찰이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했었을 때 이팔성 이분이 이 비망록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못할 종이를 씹어 드셨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증거 인멸. 입안에 넣었다. 종이를 씹어 드셨다는. 그러려고 했던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종이에 이 두 사람 이름이 적혀있었던 거죠. 최시중, 천신일 두 사람이.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두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이거 씹어 먹을 것 같으면 왜 씁니까 그걸? 아니 저도 가끔 보면 왜 결국 뭔 비망록이나 수첩이 나와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본인도 불리한데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습관적으로 그 큰 일들은 챙기기 위해서 손으로 자필로 딱 적어놓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적어놨다가 뭔가 내가 약점이 잡혔을 때 이거를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건데 그 카드가 빚으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카드가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면 나 이거 있다라고 카드로 내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근데 엉뚱한 데서 이게 지금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거는 카드가 아니라 수갑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요. 자, 이팔성 전 회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씹어 드시다가 이렇게 아니 그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설이 있다는. 씹어 드셨다는 설이 있었다는.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메모를 그래요? 씹어 먹었다는 설이 있다 이 말조차도 저희 김용민의 정치 쇼에서 처음 나온 그런 이야기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양지열의 시선 집중에선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저희는 정통 시사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 MB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이런 분들 나름대로 형님뻘 되는 분들까지도 지금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자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소환도 되고 어떻게 입을 열까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소환 조사까지 했었을까 추측한데, 최수중 이분은 저 멘토였지만 또 천신일 회장 이분은 회장, 고려대학교 교우 회장까지 있어서 그랬죠. 정치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분들의 이름이 이런 데서 나온 거는 전달자, 모금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난 정권 때 사실 구속까지 돼서 특별사면을 받아서 풀려나기 전까지 옥고도 치렀잖아요. 이렇게 리스트까지 다 나온 와중에 이분들이 끝까지 도와줄까? 아니면 형님뻘이지만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기를 할 것이냐? 만약에 쥐가 다 안고 가면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본인이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뇌물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할 것이냐. 마치 배달 사고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자기가 뒤집어 쓰니까. 그걸 봐야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누구에게 절대절명일까요, 근데? 서로에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MB가 돈이 없어서 변호인을 못 구한다. 그래서 기왕 봉사해 주실 분들 찾는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의향 있습니까? 미쳤습니다. 너무 엽기적인 뉴스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패널에게 지금 하시는 분이 앵커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 변론을 하라뇨. 이 발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재산은 29만 원이라는 발언과.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검찰이 의혹만 100억이 넘게 받으셨다는 분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을 하라는 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고요. 하여튼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뭐 법무비서관 지냈던 강원 변호사라든가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 이렇게 따로 나와서 그분 민정수석도 했죠. 한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굉장히 큰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뭐 감독급은 되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급이 되지 밑에서 실무를 할 연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일을 직접 발로 뛰어야 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 변호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온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1심에서 어차피 뭐 자기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 변호사의 할아버지를 부르더라도 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돈 많이 써봐야 아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요. 이분들은 직접 서면 같은 거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료 모으고 기록 복사하고 이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전 법무부 차장은 밑에서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네. 저는 안 합니다. 믿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봉사를 재능 기부 모집합니다. 재능 기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열정페이가 되지 않을까요? 공고 나올 것 같아요. 자,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1시에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더 충격을 줬죠. 네, 우리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그 안희정 지사를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이렇게 밝혔고 또 충남경찰청이 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바로 경찰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6월 이후로 친고죄가 성범죄들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꼭 고소가 있어야 수사라는 건 아닌데 다만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들이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변호사 4분 정도가 이 피해자와 이미 사전에 얘기를 해서 고소장 같은 것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좀 조력을 받아가면서 고소장을 했고 또 그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어떤 성폭행,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에 따른 성폭행보다는 그러니까
그 지위가 네. 도지사하고 또 그의 수행비서였다는 업무상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법률 용어로는요. 어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는 위계라는 표현이 잘못 나갔는데 위력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지위에 따른 힘의 차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위계와 위력이 계급할 때 계자가 네, 그렇게 보시는 위계가 아니라 잘못 나간 거라고요. 위력이다. 위력이 맞다. 네, 위계는 이제 속임수라는 뜻의 의미로 법적으로 쓰이거든요. 계략할 때 그때 계력이고. 아이고 잘못 알았네. 언론에서도 혼용해서 많이 네, 저도 계급으로 알고 위계라는 말 썼는데 위력으로. 아유 제가 무식했네요. 아니 그건 뭐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엄중한 사안이니까. 근데 이 경우에 미투는 기존 것과는 다르게 이게 공소시효도 있고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뭐 명백하죠. 올해 2월에 그 어제 뉴스에서 저도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미투 운동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너도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다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나에게 또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게 더 상처로 왔을 거고 아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뭐 위력을 내세운 건 아니었다라는 또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기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 논란거리가 많이 될 겁니다. 감옥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일단 법정형 자체는 5년 이하로 일반 성폭행보다는 많이 낮긴 합니다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또 무거운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로서는 충분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 밝혔으니까 그게 얼마만큼이나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또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절박한 상황이었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상습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성이 또 감안 요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이 가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상습성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봐요. 물론 말은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다 장기간에 걸쳐서 고정적으로. 김용민의 정치 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바로 언니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언니도 아닌데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왜 들어와 있는지 저도 계속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매주 당황하다가 이제 김용민 PD를 뵈니까 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타사 진행도 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염탐하러 오셨어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앙일보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이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를 뒤에서 많이 씹었는데. 네, 그 회사와 저도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많이 봤죠 우리. 그래요. 우리 팟캐스트 SBS가 만드는 팟캐스트 김용민의 뉴스 관장의 또 우리 한 멤버입니다. 우리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자 우리 세 분과 함께 오늘 언니 뉴스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루님이 와 파산 누나다 반가워요. 우리 아호가 파산 이승원 그래요? 선생입니다. 파산이 왜 파산했다 할 때 한 2차례 파산을 해봐가지고 실화로 아니 농담이라 진담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왔어요 97년. 그리고 석사를 마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8년. 지금 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조만간 젊어하시네요. 10년 주기설 조만간 뭔가 한국 경제 큰 그림자가 그래서 저보고 다 휴학하라고 지금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안 돼. 또 뭐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 나라 경제가 어렵고 집안이 파산하고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래서 이제 아호가 파산이고 이 동아시아 최초로 파산 개그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무 파산이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큰 이슈, 빅 이슈. 우리 언니 뉴스에서 안 다룰 수 없는 그런 사안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폭로 앞서 일부 시간에도 상세히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고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애랑 놀고 있다가 작가님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예. 그때 그 포털 뉴스 검색창을 열어보니까 예. 방송 중이라서 그런지 아직 뉴스는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게 뭐냐면 네. 검색 순위거든요. 예. 검색 순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럼 100% 이 미투 운동 고발 일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안희정 그 비서님 이름, 안희정 비서님 이름, 네. 안희정 성추행, 안희정 성폭행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정말 동안.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여성주의에 대한 극별한 신념과 철학을 또 여러 차례 밝힌 바도 있었고 당일 아침에도 이 미투에 대해서 그날도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충남도지사 충남에서도요 첫 번째 여성국장을 배출했었고 여성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았었고 사실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것도 그 유엔에서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다루러 간 자리에서 그 행사 때 그런 일이 있었다 반복됐을 경우에 상습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난 한 8개월 6월부터 올 2월이니까 그 사이에 4차례면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습적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기 때문에 그건 수사 과정에서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진상 규명 과정이 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테니까 우리가 차분히 이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이 또 굉장히 비중 있는 뉴스인데 우리 이승원 평론가가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입니다. 이분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더더군다나 이번엔 파산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신발 사이즈도 그래요? 학생일 뿐입니다. 학생일 뿐입니까? 너무 띄우지 마시고요. 부담됩니다. 자, 대북 특사단 첫 일정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이었는데 와 만찬 포함해서 그 회동 4시간 넘게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청와대나 그리고 지금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형식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이었죠.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꼭 등장을 했었어요. 그 전에 국정원장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정동영 통일장관 2005년 갔을 적에도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하는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스타는 마지막.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처럼.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우리 특사단이 가자마자 한 3시간 만에 바로 나와서 면접 그 면담을 하고 그리고 만찬까지 해서 총 4시간 이상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